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바로 박성원 작가의 단편소설 유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범죄물? 절대 아니에요. 정체성, 질투, 그리고 그 강박이 만들어낸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파멸시켰는지 그 서늘한 미로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나는 지금부터 나의 유서를 쓰려고 한다. 죽음, 그것은 완성이며 완전한 해방이다. 와, 시작부터 정말 서늘하죠? 자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주인공이 남긴 섬뜩한 선언문인데요. 감정에 싹 메말라버린 듯한 이 차가운 기록 속에서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풀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주인공이 지금 유서를 쓰고 있는 이 방, 이른바 둘의 방에 있습니다. 이 방은 진짜 귀기예요. 책상, 침대, 심지어 아주 작은 소품들까지 모든 게 정확히 2개씩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물건들 사이에서 딱 하나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의 자리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불과 9분 차이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요. 외모, 목소리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요, 발목에 찍힌 코발트색 점 하나뿐이에요. 형은 왼쪽 발목에, 동생은 오른쪽 발목에 있죠. 이게 무슨 공산품 품제 보증서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거울처럼 서로에게 얽혀버린 숙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생겨납니다. 겉모습이 거울처럼 똑같다고 해서 그 속까지 완벽하게 같았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이 거울 같은 이미지는 점점 생존을 위한 아주 유독한 관계, 쉽게 말해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로 변질되고 맙니다. 형인 화자는 평생 동안 동생의 그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려서 정말 숨막히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생은 한마디로 천재예요. 배우의, 시인의, 화가까지 완전 만능이죠. 근데 이 천재 동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예술이 상품화되는 걸 극도로 혐오해서 세상에 나서는 걸 거부합니다. 반면에 형은 어떨까요? 열등감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죠. 근데 그런 그가 천재 동생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이없게도 맨손으로 바퀴벌레 잡는 거. 딱 그거 하나였어요. 참 눈물겨운 재능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이 둘 사이에 아주 기괴한 뒷거래가 성사됩니다. 형은 밤마다 방 안에 벌레를 잡아주면서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동생은 그 대가로 자신이 쓴 엄청난 시들을 형에게 툭툭 던져줍니다. 그리고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 훔친 시들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문단에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결국 가짜 시인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동생의 천재서에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완벽한 기생충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아슬아슬하고 굴욕적인 거짓말이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어느 날 동생이 직접 각본을 쓰고 출연했던 연극 한 편이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화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사리에 불을 확 지피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그 연극은 바로 사티로스 극이었는데요. 고대 그리스 비극 아시죠?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테베의 왕좌를 차지하려고 서로를 칼로 찌르는 그 끔찍한 이야기요. 무대 위에서 기관총처럼 빙글빙글 도는 붉은 조명 아래서 동생의 독백을 듣던 형은 갑자기 미친 듯한 환영에 사로잡힙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자신이 진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베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창란에 빠지고 만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형이 이 연극을 본 이후로 스스로를 왕으로 그리고 동생을 자신의 왕자를 뺏으려는 정적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위험 인물을 내쫓던 도편 추방제 아시죠? 형은 그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야.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한 정을당한 추방일 뿐이야. 와, 진짜 뒤틀린 합리화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자기 합리화는요, 곧바로 아주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질투와 패배감이 터져나오면서 형은 아주 완벽한 살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반도의 가장 끝, 바로 땅끝으로 향하는 죽음의 여행을 말이죠. 이 치밀한 살인 계획을 한번 짚어볼까요? 진짜 무서워요.
형은 사회적으로 절대 의심받지 않을 완벽한 범죄로 산에서의 실족사를 꾸밉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걸 다 알면서도 고요한 동생을 83번 국도를 따라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가 있는 해남 따끔 마을의 산 정상으로 조용히 유인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산 정상, 어둠이 짙게 깔린 텐트 밖에서 동생이 뜬금없이 기이한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24년 동안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단역만 전전하다가 결국 자기의 진짜 목소리를 잃어버린 무명 배우 이야기였죠. 남들 시선에만 맞추다 보니 자기 이름도 나이도 잊어버리고 거울이 깨진 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는 괴물이 되었다는 건데요. 타인의 시선에 맞추려다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거 사실 우리도 가끔 느끼잖아요. 하지만 훔친 씨로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형한테 이 이야기는 앞으로 닥칠 끔찍한 미래를 알려주는 아주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동생은 아주 차분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야. 이 짧은 한마디, 이게 바로 오늘 다루는 이 작품을 꿰뚫는 철학적 진실이자 형의 숨통을 영원히 조여올 지독한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벼랑 끝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동생.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형을 시험합니다. 아직 내 서랍에 네가 훔쳐갈 씨가 잔뜩 남아있어. 라고 말이죠. 자, 손을 뻗어 동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버리고 가짜 시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형의 선택은요? 네, 끝내 가시덤불을 헤치며 동생을 버려둔 채 도망칩니다. 자기 아내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벼랑 밑으로 던져버린 거죠. 결국 동생의 손은 미끄러졌고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유일한 방해물이 영원히 사라진 거죠. 자, 그럼 형의 기대대로 이제 그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자유를 얻었을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참혹했죠. 완벽한 살인 이후 그를 덮친 건 승리나 해방감이 아니라 진짜 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공포와 자아 상실이었습니다. 승리감에 취해 있던 형의 이성은 그날 이후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볼까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형은 서울로 가서 완전히 죽은 동생의 삶을 훔쳐 입습니다. 48일 동안 남은 시를 자기 이름으로 퐁멍 쓰고 심지어 동생의 약혼녀까지 차지하죠. 하지만 49제가 되는 49일째 되는 말, 완전히 유령처럼 달라붙은 동생의 서늘한 시선에 정신을 놔버립니다. 환청과 죄책감에 미쳐버린 그는 결국 동이 토오는 새벽에 그 소름 끼치는 둘의 방에 앉아 자기 유서를 쓰게 된 겁니다. 남의 삶은 다 훔쳤는데 정작 자기 영혼은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유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아직도 지켜보고만 있을 것 같은 동생의 눈길에 나는 여전히 저주 속에서 갇혀 살고 있었다. 심지어 동생의 약혼녀를 품에 안았을 때조차 형이 느낀 건 극한의 자기 혐오뿐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이겼다고, 다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 발목에 찍힌 그 파란 점처럼 질투와 열등감이라는 원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과연 형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동생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꿰뚫어보던 그 천재적인 동생이 형의 그 얄팍한 탐욕을 비웃으면서 형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심리적 지옥에 가둬버리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연출했던 걸까요? 무명 배우처럼 가짜 인생을 살다가 끝내 파멸해버린 주인공.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기괴라고도 매혹적인 질문의 답,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